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활동의 실제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진경이고요. 8주차 사이버 강의 방과 후 활동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하여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세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활동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늘봄 학교, 네 번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끝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 활동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관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과 후 시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과 후 활동 시설이 초등 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과 후 학교가 있고요. 자, 늘봄 교실은 지금 10원 운영 중이고 202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시설들은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운영이 되겠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이 되겠고, 초등 돌봄 교실에서는 이제 돌봄과 교육, 이제 일부 간식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도 이루어지고 있죠. 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과 후 학교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자, 늘봄 학교는 이제 기존의 초등 돌봄 교실보다는 돌봄을 기간을 좀 전일제로 확장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이루어지는 종일 돌봄을 목표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2017년 이후에 생긴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는데, 이 시설들은 이제 아동복지 시설에 이제 설치가 돼 있죠. 아동복지 시설이고, 자, 지역아동센터가 만 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 및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모든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능하고 역할들 비슷한데 이용 대상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취약 계층 우선 돌봄 아이들 중심으로 케어를 하고 일반 아동까지 한다면은 다함께 돌봄센터는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관 부처별로 어떠한 방과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입니다. 추진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양육 환경의 변화와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인하여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예전하고는 다르게 지금의 이제 상황에서는 양육 환경이 많이 변화되어 있죠. 일단 이제 가족이 핵가초가 되고 인원수가 적고 또 그리고 인원수도 적은 데다가 가족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과 후에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뭐 방임이라든지 케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 초등 돌봄 교실이 이제 2004년부터 이제 시범 운영되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 후나 또 방학 중에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영유아 포함해서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제 돌봄이 이제 필요한 실정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이제 돌봄 교실을 이제 오픈하게 되었죠. 또한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추진 배경을 가지고 초등 돌봄 교실이 생겼는데 목표는 아이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초등 돌봄 교실 추진 경과를 보면은 2004년에 시범 운영이 되어서 2020년 자료를 보면은 이용 아동이 25만 6천 명,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9년보다는 좀 이용 인원이 줄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거의 지금 한 30만 명 이상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제 돌봄 교실도 이제 2020년 자료에 따르면은 14,278실, 지금은 이제 그 이상이 이 돌봄 교실 수를 이제 확보를 하고 초등 아이들을 이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이제 운영 유형을 보면은요, 오후 돌봄 교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은 주로 이제 맞벌이라든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담임 추천 대상자, 자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정상적인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돌봄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돌봄 교실이 운영 장소는 이제 전용 교실이나 견용 교실을 활용하고 있고 학급 형성은 20명 내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로 이제 오후 돌봄 교실은 17시에서 19시까지 이제 운영을 권장하고 있고 학교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돌봄 요건을 고려해서 운영 시간이 조정이 가능하고 한 개 이상의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이제 매일 또는 주 5회 이내에 제공을 하고 있고 개인 및 단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두 번째 운영 유형 방과 후 연계형 돌봄 교실입니다. 대상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오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운영 장소는 전용 교실이나 견용 교실을 활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20명 내로 운영이 되고 있고 17시까지 운영이 되지만은 학교 요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은 봉사자 지원 인력을 활용하여서 방과 후 학교 활동 및 자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녁 돌봄 교실입니다. 대상은 오후 돌봄 교실 참여 대상자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학급 형성은 이제 20명 내로 권장하고 있지만은 참여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 돌봄 기관과의 연계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자, 인원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곳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이 이제 어느 정도 됐을 경우 이제 전력 돌봄 교실을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요. 자, 운영 시간은 17시에서 22시까지 학교 요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개인, 단체, 자율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학 중 돌봄 교실은 대상이 학기 중 참여 학생 및 신규 참여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제 운영 교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역시 이제 20명 내로 이제 편성을 권장하고 있고 자 운영 시간은 학기 중 운영 시간과 이제 동일하게
주로 이제 17시까지 이제 운영이 되고, 역시 이제 저녁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는 17시, 19시 이후에도 이제 수요와 여건에 따라 조정을 해서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를 하고 무료 프로그램도 활용하면서 개인 활동과 단체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우리가 이제 개인 활동, 단체 활동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활동은 돌봄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개인적, 자율적으로 초등 돌봄 전담사, 돌봄 봉사 인력 등의 지원 관리하에 행하는 활동이다. 초등 돌봄 전담사라고 이제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은요, 일단 초등 돌봄 전담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이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원 자격증이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제 초등 돌봄 전담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초등 돌봄 전담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때 숙제를 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이런 활동을 이제 개인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단체 활동은요, 자, 인성교육 기반의 다양한 이제 단체 활동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뭐 음악 줄넘기, 부가트, 전래놀이 등을 말하고요. 또 교과 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지향하고 학교 내의 다양한 시설이나 장소에서 이제 단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체 활동은 학교 이제 시설 이용하거나 또 학교 밖에서 뭐 견학이라든지 체험을 통해 가지고 단체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거. 초등 돌봄 교실 활동 내용은 크게 개인 활동, 단체 활동, 또 그의 이제 자율 활동이 있는데, 개인 활동과 단체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소 이제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제 늘봄 학교가 이제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의 이제 국정 과제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 늘봄 학교가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배경 및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봄 학교 추진 방향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출발점 시기에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자, 국정과제로 확정된 이후 교육부, 시도, 교육청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권역별 의견도 수렴하여서 진행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른 개선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요. 자, 현장 적합성 높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의 토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학부모, 전문가, 교원, 관련 노조 등의 의견도 수렴하여서 늘봄 학교가 지금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목표는 2025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늘봄 학교를 운영해야 해서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 현재 이제 운영되고 있는 초등 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초등 돌봄 교실에 참여하기가 좀 까다롭죠. 이제 조건이 돼야 되니까 뭐 한부모라든지 조소도 맞벌이 이런 조건이 돼야만 이용할 수 있는데, 자, 그렇지 않고 원한다면은 모든 학생에게 이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는 게 이제 늘봄 학교의 이제 취지입니다. 취지이고 이제 목표가 되겠죠. 늘봄 학교를 통해서 달라지는 점, 초등 돌봄 교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봄 학교 취지를 통해 2025년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학년 경우에는 단순한 돌봄에 벗어나 기초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 오후 돌봄 뿐이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 돌봄, 저녁 돌봄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죠. 지금 늘봄 학교를 보면은 기존에 이제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 이제 학교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해가지고 아침 돌봄을 실시하고 또 이제 저녁 돌봄까지, 물론 이제 초등 돌봄 교육에서 부분적으로 초등 돌봄이 실시가 되고 있으나 이제 늘봄 학교에서는 필요하다면 모든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실시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늘봄 학교는 이제 오전에 늘봄 학교를 운영하고 또 정규 수업을 또 운영을 한 다음에 또 늘봄 학교에 참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취지는 좋은데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집에 돌아가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친구들이 뭐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저녁 뭐 8시, 9시까지 이렇게 지낸다는 게 뭐 이렇게 참 뭐 이렇게 그리 환영할 일만은 아니죠. 그런 여건에 놓인 아이들을. 또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더욱더 이제 안전한 케어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정지사로서 우리 이런 방과 후 활동들에 대해서도 지켜보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적정한 케어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학습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늘봄 학교를 통해서 이제 달라지는 게, 입학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이제 3월 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적응도 해야 되고, 이제 등하교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케어를 해주겠다는 게 이제 늘봄 학교에서 이제 달라지는 점입니다. 입학 초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를 위해 신입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에듀케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자, 고학년 경우에는 고품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있는 틈새 돌봄을 강화하겠다. 자, 방과 운영 체계를 교육청 중심의 지역 단위로 개편하여 단위 학교와 교원 후 업무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방과 후 운영 체제를 이제 늘봄학교 운영 체제를 이제 교육청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관할 교육청에서 직접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원들이 어떤 업무를 분담하고 별도의 이제 뭐 관리자를 별도로 두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자, 23년 시범 운영을 거쳐 가지고 25년에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23년에는 기반 조성을 위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단계적으로 확산을 통해 가지고 2025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입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 및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가부 소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적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 지원,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방과 후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자,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활동과 이제 복지, 보호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시켜 주는 거,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의 이제 사교육비를 절감시켜주고 또 방과 후 비행 노출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자, 예, 아주 취지가 좋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이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시설로서 이제 대표적인 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운 청소년, 특히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 친구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함으로써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또 방임되지 않고 또 비행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좀 순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입니다. 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설립되었고, 자, 2005년부터 실시하여서, 자, 2022년 말 342개소에서 13,000여 명의 우리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원 대상을 보시면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청소년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자, 우선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 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이제 직접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지원 대상 청소년들은 뭐 저소득층, 한부모 조선 다문화 장애 가정, 자, 2자녀 이상 가정, 또 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고, 자, 기타 지원 대상은 학교장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추천을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용 시간은 주 5일에서 6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주말 활동도 월 1회 자, 5시간 이상 활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체계를 보시면은요, 자, 여성 가족부 소관으로 운영 지원단이 청소년 방과 운영 지원단이 있는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자, 시도 시군구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위탁을 받은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에서는 학습 지원, 전문 체험, 자기 개발, 생활 지원, 특별 지원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내역을 보시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체험 역량 강화 활동, 학습 지원, 생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체험 역량 강화 활동 보겠습니다. 자, 주중 체험 활동이 있네요. 강습 형태가 아니고 체험 활동 위주로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뭐 예술 체험 활동, 봉사 활동, 직업 개발 활동, 리더십 활동 등을 제공하는 주중 체험 활동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개발 역량 프로그램, 진로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창의 융합 프로그램이 이것도 역시 이제 강습 형태가 아닌 전문적인 체험 활동으로 운영이 됩니다. 뭐 PBL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자기의 어떤 진로 개발과 역량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자, 주중 체험 활동도 있고 주말 체험 활동도 있습니다. 주말 체험 활동 가정 운영 시 예부 활동을 권장하고, 여기서 말하는 예부는 단순히 운영 시설의 건물 밖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테마 활동이 가능한 외부 현장 시설을 의미합니다. 자, 체험 역량 강화 활동, 주중 체험 활동, 진로 개발 역량 프로그램, 창의 융합 프로그램, 주말 체험 활동이 있고요. 체험 역량 강화 활동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역량 강화 활동,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있네요. 방과 후 아카데미 자체 기업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역할 담당하는 활동으로서 주말 체험 활동과 연계하고 편성한다. 자, 주중 자기 개발 활동 과정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중심되어 진행되는 뭐 자치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그에 각
운영기관에서 자유롭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이제 자기 개발 활동이 있겠습니다. 뭐 자기 개발을 했을 경우 뭐 스포츠라든지 뭐 또 예술 활동도 이런 것들도 다 자기 개발 활동에 포함이 되겠죠. 자,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개발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자, 특별 지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캠프를 한다든지 보호자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특별 강의를 하는 등 자, 발표하는 등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특별 지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 지원도 중요하겠죠.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고 좋은 인성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역시 공부도 중요합니다. 자, 학습 지원으로 이제 보충 학습 지원이 있겠죠. 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학습도 도와주는 그런 학습 지원이 있고 생활 지원 역시 이제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이제 급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급식을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상담도 받고 뭐 건강 관리, 건강 검진을 한다든지 뭐 구강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부터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자,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자,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2004년 이전에는 주로 이제 뭐 종교시설이라든지 그런 개인 사회사업가에 의해서 공부방이라 이름 불려서 운영되었던 것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시키면서 지역아동센터라고 명칭을 하고 모든 이제 공부방들을 이제 제도권에서 흡수를 하게 된 거죠. 현재 2021년 말 기준으로 약 4,200여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하는 아이들이 10만 명이 넘게 아이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제 지원 대상이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은 누구나 해당이 되는데요. 이용 이제 우선 돌봄 순위가 있습니다. 뭐 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 차상계층, 장애인, 뭐 조손 가정, 다자녀, 맞벌이 등 일반 청소년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돌봄이 결정되고요. 자, 이용 시간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하고 또 센터에 따라서는 토요일, 공휴일도 운영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야간 돌봄을 하는 센터들도 많이 있죠. 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크게 이제 보호, 교육, 문화, 정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자, 일상생활 관리해 주는 거, 위생 관리, 건강 관리해 주는 거, 안전 교육하고 또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이제 프로그램에 속합니다. 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뭐 생활지도도 그렇고 급식 먹는 것도 다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숙제해주고 교육학습 지도를 보충해주고 예체능 활동하고 적성 교육 등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캠프를 한다든지 관람을 하는 이제 문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정서 지원, 아동 및 학부모 상담, 자, 보호자 교육 등 아동들의 건강한 정서적인 발달, 심리적인 발달을 위해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고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 뭐 사례 관리를 한다든지 또 후원자를 연결해서 아동들의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인적 결혼 후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보호, 교육, 문화, 정서 지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점 방과후 아카데미는 다르죠. 뭐 방과후 아카데미는 주중 체험 활동, 뭐 주말 체험 활동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제 구분하는 게 또 다르게 5가지로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이제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과 후 활동 소감 부처별로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교육부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늘봄 학교가 대표적이고, 자,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고요. 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학교에서 당연히 이제 교육부에서 소관부처 교육부니까 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자, 보건복지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 다원계 돌봄센터는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과후 활동 이제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양육 환경이 변하고 있죠. 아동들의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인구 증가로 초등 돌봄이 이제 급격하게 필요해서 2004년부터 아이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이제 운영 유형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오후 돌봄교실의 대표적인 이제 운영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이제 1, 2학년 저학년에서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저학년 중심으로 이제 맞벌이라든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담임 추천 대상자 등좀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이제 오후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운영 장소, 편성 시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초등 돌봄 교실 두 번째 운영 유형으로 방과후 연계형 돌봄 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상을 보면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방과후 연계형 돌봄 교실입니다. 자, 초등 돌봄 교실이 이제 저녁 돌봄 교실이 있는데요. 대상은 오후 돌봄 교실에 참여 대상자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제 오후 돌봄 전용 교실 또는 겸용 교실에서 뭐 개인 활동, 단체 활동, 자율 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초등 돌봄 교실 이제 4번째 운영 유형으로 방학 중 돌봄 교실이 있는데요. 대상은 학기 중 참여 학생 및 신규 참여 희망 학생으로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영 장소는 오후 돌봄 전용 또 겸용 교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에서 프로그램이 돌봄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초등 돌봄 교실의 이제 대표적인 활동 유형으로 이제 개인 활동과 단체 활동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 활동은 돌봄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개인적, 자율적으로 초등 돌봄 전담사, 돌봄 봉사 인력 등의 지원 관리 아래서 행하는 활동으로 뭐 숙제를 한다든지 뭐 독서하는 개인 활동이 있고 그에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 돌봄 교실에서는 개인 활동, 단체 활동 또 한 가지를 더 포함하자 그러면 이제 자율 활동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 그 3가지 유형 가운데서 개인 활동과 단체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늘봄학교입니다. 자, 추진 배경이 경과를 보시면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2023년은 지금 현재 시범 운영이 되고 있고 2025년부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늘봄 학교가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늘봄 학교가 초등 돌봄 교실에 비해서
달라지는 점은 저학년의 경우 단순 돌봄에 벗어나 기초학력증,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 오후 돌봄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아침 돌봄, 저녁 돌봄까지 운영을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침 돌봄, 저녁 돌봄까지 이루어지는 게 이제 늘봄 학교입니다. 또한 늘봄 학교에서는 입학 초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신입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이제 2024년, 자, 25년까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늘봄 학교가 좀 다소 생소한 그런 이제 생소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제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이제 확산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수로인 시설이나 단체에 설치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예비 청지사로서 좀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뭐 근무도 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특히 다른 이제 방과후 시설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적이라든지 거기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적을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여기서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 어려운 청소년이라 할 수 있겠죠. 뭐 취약계층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체험 활동과 학습 지원,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2022년 말 342개소에서 13,000여 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우선순위 지원 대상이 있고, 물론 이제 기타 지원 대상은 뭐 학교장이라든지 뭐 사회복지사 이런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용 시간은 주 5일 운영을 하고, 자, 주말 활동도 별도로 실시를 합니다. 자, 운영 체계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가 이제 소관 부처이고, 그 아래 시도, 시군구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학습 지원이라든지 전문 체험, 자기 개발 생활 지원, 특별 지원을 통해서 우리 아동들이 또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단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방과후 지원 내역 가운데서 체험 역량 강화 활동으로 주중 체험 활동, 진로 개발 역량 프로그램, 창의 융합 프로그램, 주말 체험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활동, 주중 자기 개발 활동 과정 특별 지원도 체험 역량 강화 활동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지원 내역을 보시면은 이제 학습 지원이 있고, 학습 지원은 이제 복수 학습 지원, 교과 학습 지원이 있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뭐 활동도 중요하지만은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학습 지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생활 지원, 뭐 급식을 먹고 상담하고 건강 관리 이런 것들도 다 생활 지원도 뭐 학습 지원, 뭐 체험 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이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자,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요. 자,
21년 말 기준으로 이제 약 4,200여 개에서 10만여 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이제 어려운 청소년들, 취약계층, 즉 이제 우선 돌봄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청소년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용 시간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이제 지역과 여건에 따라서 센터 실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이제 보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문화, 정서, 지원, 지역사회 연계로 크게 구분해서 프로그램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OX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이행할 수 있는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이제 방과후 활동에 관하여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이 방과후 활동이라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저학년들,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 이제 초등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초등 돌봄 교실과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조금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이용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늘봄 학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청지사로서 뭐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방과후 이루어지는 이런 활동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방과후 활동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지적인 측면이 이제 강하지 않습니까? 자,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취약계층이나 또 어려운 친구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